네, 안녕하세요. 정배우입니다. 자, 여러분, 2019 20 입시 시작됐습니다. 한예종 지정 희곡 떴죠? 12화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막부터 쭈루룩 한번 같이 훑어보도록 할게요. 고! 자, 이제 12화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셰익스피어 희곡 개인적으로 재미없어요. 뭐 고전이라서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내용들이 뭐 이게 들쑥날쑥해요. 갑자기 막 사랑에 빠졌다가 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막 내용 전개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한번 훑어볼게요. 자, 1막부터 가볼게요. 공작하고 큐리오하고 발렌타인 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충 공작이 어떤 상태인지를 딱 보여주게 돼요. 1막 1장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이 공작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겠구나, 이런 막 사랑꾼의 면모를 보여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갈게요. 1막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어떤 거냐면은 등장인물 소개를 쭈르륵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인물이 딱 등장하면은 이 사람이 현재 뭐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2막 가셨어요? 딱 보세요. 그럼 이제 바이올라하고 선장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바이올라라고 하는 인물은 12화에서 가장 매력이 막 터지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12화의 실질적인 주인공 역할을 바이올라가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바이올라가 첫 등장을 딱 해서 본인이 현재 난파를 당해가지고 선장을 통해서 구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게 될 바이올라의 오빠는 난파된 돛대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물론 근데 오빠가 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오빠 죽었죠? 그럼 이 정도로 묘사하지 않거든. 어쨌든 그리고 난파로 인해서 본인의 신분을 감춰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곳에 본인들이 지금 딱 떨어져 있는 이곳의 영주인 1막 주인공, 1막 1장의 주인공 오시노 공작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싶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선장한테 추천을 해달라 그러거든요. 자기가 오시노 공작에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이 선장이 공작한테 추천을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이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작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서 군주 바로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 중에 제일 높아요, 공작이. 근데 선장이 추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좀 많이 벼요. 그래서 좀 아쉬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다가가기가 조금 힘들단 말이죠. 어쨌든 바이올라는 이렇게 선장의 추천으로 오시노 공작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복선을 딱 깔아주면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근데 3장은 좀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게 활력을 조금 더 불어넣어주는 3인방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올리비아의 숙부 토비, 그리고 올리비아의 시녀 마리아, 그리고 올리비아의 청혼자 앤드류, 이 3인방이 그나마 그게 활력을 좀 불어넣어줘요. 톱이라는 인물은 막 이렇게 엄청난 야망을 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재밌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12화라는 극 전체에서 사건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 올리비아의 시녀 마리아, 여기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올리비아를 위해서. 근데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토비를 걱정해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여기서는. 그리고 토비하고 어울려서 술을 마시는 앤드류가 등장을 하게 되고, 본인이 올리비아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어떤 푸념을 막 늘어놓잖아요. 근데 토비가 그한테 힘을 딱 불어넣어주는 식으로 3막은 딱 마무리가 돼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 고전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막에서 주인공들의 상황 설정들이 주르르르륵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4장입니다. 갑자기 건너뛰게 돼요. 2장에서 등장했던 바이올라가 선장님의 추천으로 공작을 섬기게 된 것 같아요. 세자리오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게 됐고요. 심지어 공장님의 엄청난 총애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세세한 내용을 기록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희곡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작은 바이올라한테 자신이 사모하고 있는 올리비아한테 가라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털어놔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일이 성사만 딱 되게 되면은 본인의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할 정도로 말이에요. 참고로 이렇게 섬기게 된 지 사흘 됐습니다. 사흘? 여기에서 바이올라의 외형적인 모습이 묘사가 돼요. 4장에서. 그거는 공작의 대사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책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무튼 진짜 엄청나게 예쁘다 이거예요. 바이올라가. 근데 거기다 남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남자가 보기에도 진짜로 이 바이올라가 엄청 예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작 본인이 이때까지 보낸 사람들은 전부 다 점잖았거든. 막 이랬었거든. 올리비아 앞에 가면은. 근데 바이올라가 가면은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바이올라는 이 언변이 화려하고 수려한 용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도 다루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사흘이라는 시간 안에 공작의 신뢰를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공작은 외형적인 거를 보고 빠지게 되는 금사빠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 물론 공작뿐만 아니야. 그래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흘 만에 공작 마음 사로잡는 건 좀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마리아하고 광대가 나오게 돼요.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사들이 막 이렇게 오고 가요. 근데 마리아가 토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광대의 대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올리비아하고 말볼리오가 등장하게 되죠. 말볼리오가 광대를 굉장히 무시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거 막 얘 더 바보 될 거야 그러면서 그때 광대의 반응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토비하고 안드류하고 마리아가 말볼리오를 골탕 먹이는 극중국을 딱 만들게 될 때 광대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술에 취한 토비가 맨날 술에 취해 있어요. 토비는 술을 좋아해. 올리비아의 숙부. 이 토비가 바이올라를 응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리아로부터 전해 들었거든요. 올리비아가. 그랬더니 올리비아가 말볼리오 보고 야 네가 나가. 제대로 알아보라 그래. 숙부 술 마시고 다니니까 됐다 그러고 말볼리오한테 야 네가 가. 이렇게 해서 말볼리오가 가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올리비아를 잘 봐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죠. 공작이. 그 오시노 공작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안다고. 근데 보통 그러면은 돌려보내라 그러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껏 공작이 보냈던 사람이랑 좀 다르다는 걸 자기가 안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 왔었거든. 왜냐면은 오시노는 공작이잖아. 공작이 보냈던 사람들은 나이가 좀 있고 이렇게 좀 점잖고 이런 사람들이 왔다고. 근데 이번에 온 사람은 바이올라. 가지를 않아. 버티고 있어. 안 간대. 나 안 가. 나와 빨리.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도가 굉장히 고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해볼게. 자고 있어. 이러니까 또 얘기해보겠대. 지가 계속 얘기를 해보겠대. 그랬더니 말볼리오가 공작이 보낸 바이올라에 대해서 외형적인 설명을 또 해주거든. 근데 여기서 올리비아가 안내하라 그런다고. 만나보겠다고. 그러니까 올리비아도 결국에 얼굴을 중요시하는 거야. 셰익스피어 작품 특성 또 나오지. 이게 잘생기거나 예쁘면은 한 번 보고 다 반해. 한 번 보고 하고 다 반하는 거야. 샤랄라 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올라하고 올리비아하고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 처음에는 올리비아가 여기서 보면 굉장히 방어적이라고. 5장 보면 굉장히 방어적인데 바이올라한테 봐라 점점 마음 열리기 시작한다. 이게 왜 그런 걸까? 이게 대본상으로 보면은 책으로 거의 책마다 다르겠지만 4장 거의 가까이 되는 분량의 대화들이 막 오고 간다고. 근데 올리비아 성격에 바이올라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바로 보내버린다니까. 근데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바이올라가 예뻐서 그래. 바이올라가 예쁜데 남장을 했잖아. 지금 남장을 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꽃미모의 남자로 착각을 한 거야. 거기다가 바이올라는 언변이 화려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올리비아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라고 바이올라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공작을 사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올라가 같은 여자의 정서로 올리비아한테 현재 공작의 상태를 늘어놓는단 말이야. 같은 여자의 정서로. 왜냐하면
그 전에 바이올라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 그 4장 가까이 되는 그 대사들에 대해서. 근데 올리비아가 탐탁치 않아 한단 말이야.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막 이런 거짓부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거절의 뜻을 보내고 바이올라를 보내버리거든. 근데 이미 어떡해. 이미 올리비아는 바이올라 좋아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이 정도면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한번 보고 갔어 또. 올리비아도 바이올라 한번 보고 하고 갔어. 그리고 나서 반지를 놓고 갔다 그러면서 이 말볼리오한테 갖다 주라고 시켜. 개수작 부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당신 주인을 왜 싫어하는지가 궁금하면은 내일 다시 오라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1막이 마무리가 돼. 인물에 대한 상황 설정이나 뭐 이런 사건 같은 게 관계 정리가 쭉 이어지고 앞으로 일어난 일들이 뭐 이러이러할 거야 라는 기대를 주면서 이 1막이 끝난다고. 굉장히 극단적일 수 있지만은 우린 여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고 상황 설정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막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거를 내가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이걸 연기하기가 힘든 거거든. 사실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고 읽을 때. 근데 빨리빨리 회전을 하세요. 빨리빨리 회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1막은 끝납니다.